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5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온갖 자극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그리고 자극은 뇌를 변화시킨다. 갓 태어난 아이의 머릿속에는 대략 1천억 개의 뉴런과 5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호흡과 반사작용, 심장 박동 등을 관장할 뿐 고차원적인 두뇌 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뇌가 환경의 자극을 받아 성장하는 속도는 탄생 직후가 가장 빠르다. 출생 이후 불과 몇 달 동안 시냅스의 수는 1천조 개 이상 늘어난다. 나무가 가지를 치듯 아기의 여러 가지 경험과 자극에 의해 시냅스는 빠르게 증가한다. 대뇌 작용을 지배하는 기본 회로는 생후 3년 안에 완성된다. 따라서 생후 3년 이내에 받아들인 자극에는 매우 빠르게 반응하지만 그 기간 내에 받아들이지 못한 자극에는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 우리 함께 우리 영유아들이 어머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독립을 향한 어떤 5감각기관으로 어떻게 흡수하고 그것이 내가 생명을 돕고 독립을 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0~3세 시기의 흡수 정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세요?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 발달을 돕는 준비된 부모. 자, 우리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 흡수 정신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우리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발달을 돕는 준비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탄생으로부터 발달 계획도 알아야 되고요. 지금 발달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발달은 다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 발달은 순서적이고 누적적이며 순서가 있더라
라는 것을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발달을 적극적으로 돕는 흡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흡수 정신이 0-3세와 3-6세에 우리 아이의 발달을 정말로 강력하게 돕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님들이 그 흡수 정신의 위력을 잘 알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을 안내해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특별한 흡수 정신을 이해하기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강의를 했는데요. 이 흡수 정신을 제대로 적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흡수 정신은 우리 아이가 탄생으로부터 6세까지 이어지는데요. 거기에서 0-3세로 나누어지고 3-6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0-3세는 무의식적 흡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6세는 의식적 흡수 시기라고 하고요. 만 6세 이후부터는 흡수 정신의 강력하고 위대한 힘이 1도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6-9세 시기에는 사회적 퇴학이라고 합니다.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 이전에 우리가 아이들이 발달되어져야 되고 또 형성되어져야 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흡수 정신에 굉장히 그 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흡수 정신 안에는 4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안의 교사,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 내 안에 그 시기마다 도와주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로만으로는 우리가 발달을 이룩할 수 없고요. 그 교사와 외적 환경과 주어졌을 때 우리 아이는 강력한 능력이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아주 생명 호르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운, 네 번째로는 머너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한 흡수 정신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흡수 정신은 우리가 인생 최고의 2년간을 성장한다고 보다는 정신적인 적, 창조, 몸의 한 일부분의 의식을 창조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에 만들어지며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완성되고 확대되어 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때 무언가가 창조되지 않으면 아이는 영혼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몬테소리는 아이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호르메, 이 원 안에 호르메, 머네메, 내 안의 교사, 성운 이렇게 보아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이는 탄생으로부터 어떤 4가지의 흡수 정신을 갖고 태어납니다. 여기 원 안에 그 자궁 안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자, 자궁 안에서부터 먼저 이 4가지의 흡수 정신 안에 이 4가지의 요소들을 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24개월, 가정에서는 이 흡수 정신의 4가지의 요소들이 어떻게 발달을 돕는가, 그 다음에 24개월 이후로는 극기야는 가정에서 준비를 해서 마을로 나갑니다.
그래서 24개월이면 어느 정도 걷기가 완성이 되고 말도 출현을 하고 이제는 우리 동네가 궁금합니다. 자, 이때 24개월부터 6세까지의 발달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고 아이가 그 민간기가 어떻게 돕는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 아이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만 6세가 되면 드디어 인제 사회적 아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나와 우주와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 정신은 아주 무의식적입니다. 그 어린이는 자신이 학습할 내용을 의도적으로 선택, 선별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선별을 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비변별적입니다. 변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좋은 것도 흡수하고 나쁜 것도 흡수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쁜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또 엄마의 사명입니다. 자, 광범위합니다. 어린이는 모든 것을 하나로 전체로 흡수합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아이들은 무조건 통째로 흡수하는 시기가 0, 3세입니다. 자, 보편적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그들의 초기 발달기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입니다. 어린이들은 그 인간적 성격을 스스로 창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그가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역동적입니다. 어린이는 적극적 능력으로 그의 환경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흡수를 한다는데 어떻게 어디로 흡수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먼저 우리가 흡수 정신 안에 4가지, 5가지의 요소들을 짚어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교사가 있다. 아이가 갖고 있는 정신에는 모든 아이가 내 안에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따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내 안에 교사가 누구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교사는 인간의 특징을 획득하는 예정표를 관리하며 발달의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는 내 안에 교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네. 아이가 그래서 신체 발달도 제가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발달은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강의마다 기본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위에서 아래로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8개월이 되면 모든 어린이들이 대근육은 기기 시작을 하죠. 자, 대근육을 기기 시작할 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모든 구체물을 입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낯가림이 시작이 되고 언어에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 아이 작은 몸에 그 예정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월이 되면 모든 어린이들이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네. 모든 어린이. 그래서 아이 몸에 교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교사가 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4개월 어린이는 바닥에 아이가 가장 기분 좋을 때 활동 시간에 가장 안전하고 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는 바닥이겠죠. 자, 바닥에 뉘어놔야만이 아이 안에서 대근육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예정표대로 교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10번, 20번도 뒤집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동시에 소근육은 손을 뻗어서 어떤 구체물을 잡을 수 있는 교사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계속 안고 다니고 네, 유모차에 태우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교사는 나타나되 교사만 가지고는 발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구체물이 있어야만이 아이의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아이가 한 4개월 정도 되면은 뒤집고 소근육은 손을 뻗어서 잡게 되고 네, 그다음에 배밀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언어는 주의 깊게 듣는 시기죠. 그냥 소리를 통째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언어, 감각, 네.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 모든 소근육, 대근육이 이정표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이정표대로 내 안에 교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적절한 시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순수하게 흡수 정신을 놓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강력하고 아주 추동 같은 이 흡수 정신 안에 아주 자기의 내면에 있는 교사가 우리 나의 양육자한테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4개월입니다. 나는 3년 1000일 동안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예정표를 갖고 있고 내 안에 교사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적절한 시기에 어머님이 나를 양육하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몸으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라면 흡수 정신의 위력을 알고 그 다음에 발달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발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 안에는 교사가 있다. 그래서 그 교사와 적절한 시기에 교구를 노출시켰을 때 그 교구는 항상 아이 안에 있는 교사와 그 적절한 시기에 있는 외적 환경, 자극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 안의 교사, 누구나 다 교사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고 예정표도 갖고 있습니다. 조용히 엄마가 뒤로 빠져나와서 우리 아이의 그 작은 미발달된 그 신체 발달을 완성하면서 그 예정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안에 교사는 어떻게 나타나서 진정한 교사 역할을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발달을 기적 같은 어떤 축을 세울 수 있는 흡수 정신의 위력을 우리 아이의 발달을 이룩하게끔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한테나 자기 정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내면의 교사가 있다. 그것은 예정표가 있다. 순서가 있다. 네, 순서는 지금 발달은 다음 발달을 돕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사가 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호르메입니다. 호르메는 흥분시킨다는 의미로서 내면으로부터 생동감이 있는 생명 충동의 에너지입니다. 강력하고 추동 같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하고 아주 기적 같은 힘이 생명 충동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우리 아이의 생명 발달을 촉진하고 돕고 보살피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삶을 돕는 것이 부모가 진정으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아이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움틀 수 있도록, 자, 움을 틀려면 어떤 환경을 조력을 해야 될지 답이 나와야 되겠고, 환경을 주어지면은 아이는 자기 안에 예정표대로 교사가 드러나서 엄마 아빠가 주어진 그 환경 안에 디자인된 모든 환경을 오감각적 기관으로 다 흡수합니다.
네. 무조건 흡수합니다. 내가 흡수하는지 안 하는지 의식하지 않은 채 무조건 흡수하기 때문에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갖고 있지만 단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 나쁜 것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언어, 네, 아이한테 도움이 불필요한 어떤 구체물들, 어, 또 너무 강력하고 아주 형광빛이 나는 색깔,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 충동 에너지로 아까 얘기한 내 안의 교사가 예정표대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정표대로 발달 계획을 이 호르메가 돕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발달을 막지 않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로는 흡수 정신의 위력을 알고 그다음에 무조건 흡수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발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겠죠. 네, 그래서 즉 아이 자신이 자기 발달을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히로인 아워의 우리 어머님들이 함께 이 우리가 HMC의 어머님이라면 흡수 정신 하면은 적어도 4가지의 요소들은 분명히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내 안의 교사를 강력한 힘으로 돕는 힘입니다. 네, 그래서 나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발달 계획을 아주 강력하게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친구가 바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정확하게 알면 아이의 일련의 움직임을 어머님이 관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운입니다. 자, 이 성운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능력입니다. 네, 창조 능력입니다. 호르몬. 자, 성운은 자, 그래서 성운은 호르몬의 일부입니다. 호르몬의 일부. 아까 우리가 아이는 태어나면서 흡수 정신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흡수 정신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내 안에 교사가 있어요. 발달을 돕는 강력한 교사가 있었어요. 예정표가 있었고 발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호르몬. 발달을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가 있었고요. 자, 성운을 네불라라고 하는데요. 성운 호르몬의 일부입니다. 호르몬의 일부에 의해서 유도되고요. 능동적인 경험. 아이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구체물이나 듣는 거나 만진 모든 것, 듣는 모든 것 항상 제가 얘기하죠. 5감각 기관으로 노출된 자극들을 아주 능동적으로 네, 그 경험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호르몬가 강력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힘으로 자기 거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능동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구조를 변형시켜 가는 것으로 그 에너지가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운은 과학적인 정의는 별이 많이 모여서 무언가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되는 것으로 아직 굳어지지는 않으나 그것이 굳어져서 어떤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바로 창조적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가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직 말을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어옵니다. 좋은 소리들을. 네. 그것이 모여서 우리 언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노출된 소리를 들으면 그
성운 그 언어가 모아져서 어떤 형태로 변해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창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환경 경험을 획득하게 하는 잠재 능력으로 호르메와 성운이 함께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획득함으로 정신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성운은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뇌 강도에 우리가 그 지능이 있는데요. 대뇌에 5가지 엽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5가지 구멍이 있습니다. 5가지 오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눈이고, 귀고, 네, 또 코는 또 입, 그 다음에 손. 자, 여기로부터 우리는 손을 사용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5가지 감각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제가 그랬죠. 흡수 정신의 어떤 호르메의 위력으로 이 눈은 망망으로 카메라 같이 책을 보든 엄마가 웃는 모습이든 그 다음에 화나는 모습이든 우리 집에 어느 위치에 액자에 그림이 붙어 있건 어느 위치에 부엌에 나는 소리 모든 것들을 카메라와 같이 찍어서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 말문 트기 전에 누차 제가 말씀드렸죠. 자, 소리는 무조건 달팽이 간으로 어렸을 때는 그 엄속까지 소리로 어느 섭득 장치 안에 엄청난 깊고 넓은 바닷속같이 넓은 어느 섭득장치 안에 노출된 소리를 엄마가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노출된 소리를 아이가 그 호르메의 위대한 어떤 그 능력으로 그것을 샥 감아가지고 어때요? 일단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것이 많이 모여서 또 곧 창조하는 성운이겠죠. 함께 굴러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의 좋은 환경에, 긍정적인 환경에, 또 아름다운 환경에, 질서감 있는 환경에 아이의 발달을 고려해서 아이는 어렸을 때 전체로 받아들입니다. 전체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좋은 언어가 노출된 곳에, 네, 아주 예술성이 있는 아름다운 또 공간에, 또 자연의 어떤 섭리를 따라서 자연 속에 많이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하나 발달 계획에 따라서 그의 발달에 맞는 구체물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듣고 혀로 혀로 또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서 정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흡수 정신에는 예정포가 있다 그랬고요. 또 내 안에 교사가 있어요. 자, 그 교사를 돕는 친구가 호르메예요. 자, 호르메로 인해 가지고 능동적인 경험적 요소로 인해 가지고 창조됩니다. 창조 능력이 바로 성운이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무의식적 활동을 통해서 아이는 의식하지 않은 채 예정표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론적이지만은 흡수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는 뭐가 있다? 내 안에 교사가 있다.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사가 있다. 네. 그리고 예정표가 있다. 때가 있다. 12개월이면 걷습니다. 걷는 동시에 엄마, 아빠 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1대1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성의 움직입니다. 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성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만이 아이가 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어머님들이 중요한 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환경 디자인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장소, 순서 이것도 정해 놓아야 됩니다. 기억 회로 때문에.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예정표
내 안에 교사가 있습니다. 아이한테는 자기가 추동 같은 힘으로 자기를 발달시킬 수 있는 호르메가 그 예정표를 돕습니다. 그 교사를 돕습니다. 자, 이 호르메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이 성우도로 자기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머너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강력하게 내가 감동을 느꼈던 그 장소, 그 분위기, 그 사람 다 기억을 합니다. 자, 어린이들이 1차적으로 추동 같은 호르메가 도와주는 덕분에 만지고 물고 빨고 내가 1차적인 손으로 경험을 해보고 물고 빨고 이런 했던 이 능력들은요, 일화 기억에 근육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능력을 말합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특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경험들을 기억함으로 만드는 것이 네모입니다. 뭐네매. 그래서 흡수 정신 안에 네 번째는 기억소가 있다. 기억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나쁜 기억을 창조해낼 수 있는 요소들은 어머님들이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기억의 회로를 만든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좋은 기억을 회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좋은 환경 속에서 첫 번째 환경은 부모입니다. 자, 부모는 아이의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인생의 새벽을 맞이하고 기억의 회로를 나무로 따지면 뿌리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가 건강한 대나무 뿌리처럼 건강한 회로로 네,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형성하는 것은 아이의 움직임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이는 바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싸고 자는 것이 이것은 어린 아기든 어른이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내 건강을 담보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영양의 기본을 맞춰야 되겠죠. 네. 네, 우리가 기초 체력을 우리 몸은 세포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요. 힘을 내는 것은 포도당이죠. 네. 지방과 탄수화물이겠죠. 단백질은 우리 세포,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겠죠. 기초 영양을 골고루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턴트 식품이 땡기는 어머님들은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분이에요. 독소가 좀 많이 쌓여 있거나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논다면 건강한 어린이죠. 그러면 잘 논다라는 의미는 뭘까를 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잘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이가 예정표대로 지금 적기에 어떤 것들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발달은 다음 발달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발달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활동 공간에는 어떤 교구가 세팅이 되어 있고 활동 시간에 어떻게 노출을 시켜야 가장 이상적으로 아이의 잠재 능력을 질서적으로 다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흡수 정신에는 뭐놈에 얘기했습니다. 기억소가 있다. 추동 같은 힘으로 호르메의 도움으로 내가 경험적 요소를 다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자, 흡수 정신이 6세까지 있습니다. 6세 이후에는 흡수 정신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머네매는요, 0~3세는 특히 더 힘들이지 않고 그냥 보았다라는 내가 눈으로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망막이 찍어서 들어가서 저장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속에 앵그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의 다른 정신적 구조로서 앵그라민을 제시했는데 머네메 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경험을 했던 것은 기억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의 흔적들로 우리 몸의 일부로 수육된다. 수육된다라는 뜻은요, 이 흡수 정신의 위력, 호르몬의 위력 때문에 나쁜 것에 노출시키지 마라. 나쁜 사람 만나지 마라. 아이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엄마 아빠도 좋은 모습만 보여줘라. 네, 이런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때 호르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그냥 찍어서 기억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수육화된다라는 것은요, 살과 뼈가 분리해야 할 수가 없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정신에 일부로 붙어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삼세가 중요하고, 영삼세 12개월, 24개월까지는 부정적인 될 수 있으면 아이한테 부정적인 요소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제거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하자면 흡수 정신은 0,6세에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도 0,3세와 3,6세로 나누어집니다. 자, 발달은 0에서 12개월, 12개월에서 24개월, 24개월에서 36개월, 그때 적기가 예정표대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예정표대로 아이 안에 교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력한 호르몬가 도와줍니다. 이때 오감각적 자극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노출을 아이가 둘러싼 환경에, 그것이 바로 준비된 환경입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준비된 환경을 노출을 시킨다면 누가 해줍니까? 양육자가 아이를 돕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내 몸을 빌어서, 네, 몸속에서 내 자궁 안에서 내 신체를 50% 만들어 나와서 엄마 아빠의 어떤 그 공간 속에,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씨앗이 뿌려졌어요. 자, 우리 아이가 24개월까지는 이 내 가정이 아이의 자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4개월까지는 정신을 만드는 태학이다라고 보셔요. 정신적 태학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흡수 정신에 의해서 제가 아이는 예정표를 갖고 있다. 내 안에 교사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 풍선이 쭉 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흡수 정신 안에 호르몬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으로 아이를 둘러싼 환경을 그냥 흡수합니다. 아주 그 생명 충동에 의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 6세, 6세까지. 자, 빨간색이 6세 이후에는 1도 없습니다. 자, 이때는 사회적 태아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쪽에 오른쪽에 이 도표를 보면요, 여기에, 자, 여기에서는 인격 형성의 시기가 0,6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0,3세를 무의식적 흡수 시기라고 합니다. 무의식적,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제 흡수한지 모른 채 아가는 노출됐다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흡수합니다. 네, 무조건 흡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무서울 정도로 흡수하기 때문에 이때는 엄마가 24시간 옆에 있죠. 네, 그래서 이 흡수 정신의 위력을 알고요. 자, 그 다음에 3, 6세는 의식적 흡수 시기입니다. 네, 0, 3세. 그래서 이쪽에서 발달 4단계 생명 창조력 리듬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있는 데는 정신적 발달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 파란색으로 있는 것은 사회적 발달, 사회적 성숙기입니다. 자, 그래서 0, 3세 중에서도 36개월로 나누어지며 0에서 36개월까지는 무의식적 흡수 시기입니다. 자, 이때는 또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때는 미발달된 신체 기능을 완성하고 통합합니다. 자, 통합은 눈, 코, 입, 그죠? 오감각 기관도 통합을 하고요. 자, 대근육, 소근육도 통합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한 가지의 TV만 너무 노출시키거나 그리고 대근육만 너무 또 하루 일과를 보내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요. 골고루 오감각 기관과 손과 소근육과 수위 근육과 대근육을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아이가 기고 배밀이 하고 기고 걷고 그러면서 들고 나르고 균형 감각 그다음에 자기 이런 것들을 하는 시기에 이 가정에서 전부입니다. 가정이. 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적기에 맞는 통합적으로 공간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12개월, 24개월, 36개월까지입니다. 네, 36개월까지. 그래서 36개월이 되면 아이는 이제 자기 표현도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이때 받아들여 놓았던 모든 정보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다시 불러와서 정리화, 체계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때는 무조건 통째로 들어갑니다. 통째로. 사진기로 찍어서 들어가고요. 소리로 들어가고요. 네, 만진 모든 그 거칠기, 온도, 감각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어때요? 이때는 다시 불러와서 식물을 보았을 때는 뿌리, 줄기, 가지 부분 명칭을 알게 되고 속성을 알게 되고 있는 구체물을 잘디 쪼개서 아이들은 분석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앞쪽 뇌를 사고하고 판단하고 전두엽과 전후두엽 사령관을 만드는 거죠. 판단하고 결정하고 네, 무엇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하고 이런 뇌를 만드는 시기가 3, 6세 시기입니다. 이것도 발달 이정표대로 갑니다. 그래서 36개월, 48개월 요것을 설명하자면 진짜 여러 수십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흡수 정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흡수 정신을 의미합니다. 내 정신을 창조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0, 3세는 지성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다. 창조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0, 6세는 나가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서 나를 인격을 형성하는 준비이다. 뇌를 80%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가 막 들어오죠. 네. 바깥 세상이 막 들어와서 이 시기에는 내면하는 시기입니다. 자, 반대로 0에서 36개월까지는 무조건 정보를 수집하는 시기입니다. 수집을 해서 어때요? 여기서는 자기 걸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자기 걸로 만드는 시기고 여기에서는 바깥 세상이 막 들어옵니다. 바깥 세상이 막 들어와서 여기서는 또 자기 걸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신적 이제 또 형성하는 시기이고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성숙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자, 이때 이 흡수 정신 때 이 힘이 셀 때 어떻게 외부 세계를 흡수하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고 눈입니다. 자, 눈은 뇌가 중추신경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시각을 담당하는 뇌고요. 자, 청각은 척두엽, 양쪽 귀 옆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각은 손,
이렇게 피부, 촉각이죠. 미각은 혀, 후각은 비점막, 코. 근데 여기에서 흡수 정신에 의한 호르메가 도와주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흡수해서 기억소, 머놈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하면요. 시각으로는 0, 3세는 사진기와 같다. 사진으로 찍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줄 때는 정말로 정신성이 높고 정말로 자연을 왜곡하지 않는 진짜 작품과 같은 예술성이 녹아있는 붓터치의 느낌이 녹아내려 있는 이런 좋은 책을 선택을 해서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6세 이후에 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시각으로 또 집안에 있는 것은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 공간에 거실에 TV가 중앙에 딱 있던가 있는지 아니면 그 장소에 책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또 한쪽 편에 아이가 소근육을 사용하는 있는 공간 위치 정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으로 큰 전체도 받아들이면서 구체도 찍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줄 때는 아름다운 책을 항상 아이가 머무는 곳에 시각으로 찍어 들어갈 수 있도록 작품과 같은 책은 오늘 한 페이지 주었으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탁탁 찍어서 들어갑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 다음에 청각은 소리로 들어갑니다. 달팽이 간으로 달팽이 중추신경으로 내려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을 해 놓습니다. 청각. 그래서 소리는 음악도 들려주시고 피아노 협주곡도 들려주시고 악기도 들려주시고 아름다운 육성 엄마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시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하고 덕담도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소리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 해결을 할 때 좋은 언어를 꺼내 써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언어여야 됩니다. 이런 언어도 0, 3세는 흡수 정신의 위력으로 인해 가지고 달팽이 간이 뇌로 올려주는 센서입니다. 청각이고요. 촉각은 나와 있는 뇌입니다. 이 피부의 문형들이. 그래서 어떤 것을 자, 오늘도 너무너무 예쁜 아가가 7개월, 8개월 아가가 센터로 왔었는데요. 이제 아이의 가장 교육적인 환경은 바닥입니다. 자, 바닥에 기어가면서 어느 위치에 매트를 파고 교구를 하나 두었고요. 그 교구는 3원색으로 되어 있으며 또 3개의 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갖고 있고 아이가 인격을 형성하는데 시각과 또 이것이 5가지 감각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과학적인 교구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여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여를 비싼 돈 주고 대여를 했으면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두어야만이 아이가 가장 흡수 정신의 위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예정표대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론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미각. 자, 미각. 굉장히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신선한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신선한 우리 아이가 이유식은요 자연을 만나는 겁니다. 사회를 만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선한 야채나 그 다음에 과일이나 맡아보고 맛보고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맛보게 하느냐 어떻게 주느냐의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후각. 미각을 주려고 입으로 들어가면 후각은 자동으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감각을 골고루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손 안에 촉각이 있습니다. 자, 내가 후각으로 냄새를 맡아 보려면 손으로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먹고 내가 뭔가 구강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구체물만 주는 게 아니라 미각과 후각을 동시에 노출을 시켜서 자극을 시켜서 직접 아이가 손으로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도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아이가 어 신선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어떻게 안내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청각적으로 외부의 소리를 노출시키는데요. 내가 우리 어머님이 준비한 뭐 시금치며 시금치, 사과면 사과, 고유한 명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를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과, 사과. 이것도 개울수마다 중요한 거죠. 정말로 명사 정확한 발음으로 이것은 사과, 이것은 사과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잠이 서르르 잠잘 때는 앞으로 사용할 다양한 주옥 같은 품격이 있고 정말로 좋은 언어들을 스토리가 있는 동화책도 많이 읽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내로 올라가서 다시 운동 중추는 여기 전 후두엽에 뭐가 있냐면 조절을 할 수 있는 2차 운동 기관이 있고요. 1차 운동 기관이 여기 고랑에 있습니다. 여기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를 발달시키기 위한 최종 부분이 운동입니다. 네, 이거는 삼위일치됩니다. 뭐가 먼저냐고 보고 뇌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아이는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움직임으로써 어떻게 움직이게끔 환경을 주느냐도 굉장히 과학적이죠. 자, 움직이면서 또 뇌를 만듭니다. 뭐가 먼저냐가 없습니다. 아이는 움직일 수 있도록 뇌에 예정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정표를 갖고 있는 움직이게끔 동력은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움직이면서 신경 근육이 만들어지고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외부 활동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과와 관계를 맺습니다. 사과를 만지고 내가 만져봤더니 어때요? 눈으로 봤더니 빨간색이고 또 구로 되어 있고 원으로 되어 있고 내가 손을 놨더니 굴러가기도 하고 또 한번 깨물어 봤더니 어때요? 새콤달콤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어때요? 사과 하나를 바닥에서 놓아주고 이거는 사과라는 언어를 줬을 때 5가지 감각이 다 사용하고 대근육과 소근육을 다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합 발달이 잘 됩니다. 고로 환경은 누가 조력을 합니까? 어머님이 조력을 합니다. 어머님도 아이 입장에서는 환경이겠죠. 네. 그리고 그 노출된 환경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5감각 기관으로 센서가 있습니다. 눈은 망막, 달팽이관, 피부, 혀, 네, 비점막으로 감각기관으로 무조건 가지고 와서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중추신경으로 올려줍니다. 자, 이것이 들어온 것을 내 운동중추가 운동기관으로 내려줍니다. 수위근육, 소근육. 자, 그래서 이때 논리적 사고가 형성이 되며 근육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아이의 다중적 능력을 다 그 시기에 다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끌어내는 건 누가 돕는다 그랬죠? 호르몬가 돕습니다. 또 호르몬으로 돕는 경험적 요소들은 기억의 회로를 만듭니다. 자, 기억에 저장을 하고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자, 그래서 뉴런과 시냅스의 구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구조를 보면요. 여기에 뉴런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어린이들은 똑같이 여러 수천 개의 뉴런 핵이 두뇌에 뿌려집니다. 자, 그래서 신경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자극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미엘린이 감겨집니다. 자, 기억의 회로에 이게 축살돌기 옆에는 다 우리가 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연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미엘린입니다. 예, 그래서 영양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로 좋은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축삭돌기고 이것은 시냅스의 말단입니다. 그래서 시냅스와 시냅스, 네, 1 시냅스와 2 시냅스 사이에 계속 외부로부터 자극을 계속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해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반복을 하고 반복을. 여기서 보면 피부죠. 근육이죠. 제가 아까 삼각형 보여드렸죠. 자, 감각기관으로 통하여 받아들인 중추신경으로 전달하고요. 중추신경으로 전달했던 것이 신경세포가 운동유련으로 해서 축삭돌기로 해서 근육으로 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이런 모형도로 우리 몸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TV나 아이의 몸을 막으면 안 됩니다. 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특히 6개월, 7개월, 8개월, 12개월, 24개월 너 가만히 앉아있어. 유모차 태워. 이거는 아이를 너 발달하지 마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동유련이 중추신경의 명령의 신호를 받아서 근육이나 조직을 전달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 근육을 만듭니다. 손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신경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이 찾으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시냅스와 시냅스 0.2mm 정도 차이가 나 이때 스스로 연결을 시킵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봤던 동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24개월 전후가 되면 막 왕성하게 막 왜냐하면 두 발로 걸어요. 네. 그리고 계속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기억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도와야 되나? 그 발달을 이해를 하고 언제 반복을 하느냐. 내가 오 감각을 다 쓰고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물고 빨게 해보고 오늘 물고 빨아봤더니 어때요? 또 똑같은 구체물을 아이가 예정표대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몬테소리 교구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이가 계속 그 발달의 예정표대로 맞도록, 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내적의 힘을 담보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몬테소리 과학적인 교구이고요. 또 과학적인 교구만으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죠. 가정 안에서 어떻게 공간 디자인을 할 것인가, 질서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장소, 위치, 공간, 그리고 자는 곳, 싸는 곳, 먹는 곳은 항상 정해져가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의 대소변을 다음에 제가 이제 따로 강의를 한번 할 텐데요. 이렇게 되고 동영상을 한 번 더 보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온갖 자극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자극은 뇌를 변화시킨다. 갓 태어난 아이의 머릿속에는 대략 1천억 개의 뉴런과 5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호흡과 반사작용, 심장 박동 등을 관장할 뿐 고차원적인 두뇌 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뇌가 환경의 자극을 받아 성장하는 속도는 탄생 직후가 가장 빠르다. 출생 이후 불과 몇 달 동안 시냅스의 수는 1천조 개 이상 늘어난다. 나무가 가지를 치듯 아기의 여러 가지 경험과 자극에 의해 시냅스는 빠르게 증가한다. 대뇌 작용을 지배하는 기원회로는 생후 3년 안에 완성된다. 따라서 생후 3년 이내에 받아들인 자극에는 매우 빠르게 반응하지만 그 기간 내에 받아들이지 못한 자극에는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네. 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5분에 한 10시 한 5분에 마치겠습니다. 뇌는 담당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감각과 다 여기는 눈, 시신경이죠. 자, 여기는 운동 영역이 여기 있습니다. 자, 체감각, 감각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이 감각 영역 이거는 이게 세 손가락이 분화할 때가 12개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12개월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첫걸음 떼기 전에 이 손 작업을 해 놓아야 됩니다. 손 신경회로를 완전히 손을 펼쳐서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분화가 되는 시기가 제가 12개월 전후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손의 기능을 발달시켜 놓아야 됩니다. 배밀이 하면서도 우리가 손을 짚어서 가잖아요. 모든 어떤 구체물을 아이 손 사이즈에 맞고 그것이 질서감 있게끔 물고 빨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자리에 놓을 것, 이런 것들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영역이 전두엽 안에 이제 여기가 운동 연합력이에요. 여기 전 후두엽 쪽에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이 언어를 쓰고 이런 제스처를 정하고 표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각 영역의 기억을 다 불러와서 이때 1차 운동 역량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언어를 쓰고 이렇게 내가 안내를 하고 이것이 조절 능력 2차 연합력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예정표대로 움직입니다. 아직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점점 만들어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고 매트를 깔고 그 다음에 교구대 위에 개념에 그 다음에 먹는 곳 싸는 곳 자는 곳 정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은 척도엽에 있는데 청각 소리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이 저기 안쪽으로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법 문해 이해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여기는 손에 이제 균형 감각을 잡고 각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오감각 자극을 골고루 하는 것은 손을 쓰는 겁니다. 자, 손을 쓰는데 아이들을 책상에 딱 앉혀놓고 한다 그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이 공간에 가서 소근육을 쓰고 또 기어가서 소근육을 쓰고 또 여기 가니까 소파가 있어서 잡고 일어나고 이것이 하루 1년의 과정 안에서 대근육, 소근육 또 오감각 기관은 손이 가는 데는 다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하루 일상을 보내고 야외에 산책 한번 하고 엄마하고도 또 눈 마주치고 또 옹알이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념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곧 이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전두엽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어 중추 2차 연합력에서 이 언어를 불러오고요. 그러면 이 언어를 불러올 때 언어가 내가 듣지 않는 언어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언어가 잔뜩 쌓인 잔뜩 노출시킨 아이는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불러오겠죠. 그러나 그 빈도수가 내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로 문제 해결을 지혜롭게 잘하고 납득을 잘 시킬 수 있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 나의 두정력, 공간 이런 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 논리적 사고며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을 해서 불러와서 이 전두엽이 불러와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일단은 여기서 불러와서 여기에서 딱 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계획하는 실행하는 힘 이게 앞에 전두엽이 3, 6세 12세까지 거의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순서 시작과 끝 차이를 이해하고 이런 것이 3, 6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은 시작과 끝 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질서 순서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탁 불러와서 여기에 갖다 줘요. 자, 여기에서 1차 영역으로 주면은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점점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과 감각 영역의 이제 연결입니다.
자, 그리고 어때? 발달에 맞는 두뇌 교육. 이렇게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몬테소리는 오 감각을 센스티브하게 발달을 시키고 그것이 오 감각이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딱 보면 아는 힘이 생기죠. 예측하는 힘이 생기는 것은 감정 조절도 잘합니다. 감정 조절이 이 예측하는 힘하고 딱 보면 아는 힘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겠죠. 자, 이런 교육이 중요하고요. 자, 손은 나와 있는 뇌고요. 손이 가는 데는 오감각이 다 따라간다. 손과 기능의 뇌발달이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실에서는요. 선생님은 보조자 역할로 아이가 온몸으로, 온 정신으로, 온 감각으로 온리 자기 내면에 있는 교사를 불러와서 앞에 있는 교구는 다정한 교사이자 뭐예요? 다정한 교사이자 아이의 발달을 돕는 교사예요. 그래서 내 안의 교사와 교구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부모요 교사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늘 직접 내가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의 교사가 전두엽을 정말로 잘 만들겠죠. 그러면 어디 갖다 줘도 아이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삶을 잘 돌볼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영삼세는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과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은 전두엽이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터치, 스마트폰 터치, 그 다음에 그 사운드로 나오는 터치하면 소리가 나오고 이거 안 됩니다. 세 손가락이 유연하게 발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두정엽입니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은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과 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두뇌는 혀, 입, 손 크게 차지합니다. 이거는 많은 사진을 보았을 겁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늦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이거 다음 시간에 이 동영상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8분인데요. 한 3분이 지체가 됐네요.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시 조합 정리를 하자면 어린이는 탄생으로부터 흡수 정신을 특별한 정신을 갖고 있다. 이거는 6세까지 진행이 되며 0-3세와 3-6세로 나누어집니다. 자, 흡수 정신 안에는 4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교사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그 교사를 돕는 적극적으로 돕는 호르메가 있습니다. 생명충동. 세 번째로는 창조 능력입니다. 성운이 있습니다. 호르메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동적으로 그 자극을 가져와서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호르메와 성운으로 통해서 기억소가 있습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네, 4가지를 꼭 유념을 하시고요. 예정포를 발달입니다. 발달은 몸에 심어져 나오고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5감각기관으로 흡수를 한다. 이해되셨죠? 5감각기관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손이 가는 데는 다 5감각이 다 따라간다. 그래서 이 5감각을 잘 쓸 수 있도록 아이가 대근육 엄청 중요합니다. 대근육과 수위근육과 5감각기관을 스스로 자기 교사의 안내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간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4개월, 36개월은 정말로 가정보다도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우리 아이의 흡수 정신을 아셔야 되겠고요. 발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발달이 어떻게 예정표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은 이때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방법론이 나옵니다. 이론만 알아서도 안 되겠죠. 방법은 실천입니다. 자, 실천은 아이가 하게끔 해주고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님은 아이를 둘러싼 준비된 환경을 배려해 줘야 되겠죠. 자, 오늘은 좀 큰 범주로 얘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이미 참부모이시고요. 자,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나의 아동도 성장을 하고요. 또 부모는 아이와 함께 제2의 제 두 번째로 함께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한테는 아이들이 스승입니다. 아이는 온리 몸으로 보여줍니다. 한 발 물러서서 우리 아이의 움직임을 정말로 교만 자세로 우리가 존중하면서 관찰을 하고요. 애쓰셨습니다. 아름다운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DM으로 남겨주시고요.